어, LNF 이야기가 오늘 지금 메인 키워드. 네. 그 장 막판에 또 기사가 나와서 그런지 진짜 뭐 텔레방이나 뉴스나 지금 다 난립니다. 공시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공시가 보시면 3월 11일에서 5건이 왔는데 여기 이제 단일 판매 공급계약 요게 이제 오늘 가장 핵심 메인의 내용들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핵심적 단어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 이거 펜을 좀 켜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하이니켈 양극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NCM이 되겠죠, 그죠? 네. NCM이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뭐 이 세 개의 어떤 그 광물 원소를 이제 잘 배합 섞어가지고 만든 게 이제 양극재니까 리튬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 하이니켈 이제 양극재를 공급하는 거고, 금액이 여기 보시면 이게 3조 대략 한 5천억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좀 큰 거죠. 3조 5천억이고 여기 최근 매출에 여기 한 4조 6천억, 여기 보니까 23년도입니다. 예, 그래서 23년 대비 75%이고요. 작년 LF가 실적이 엄청 꺾였어요. 그래가서 매출이 아마 1조 원대일 겁니다. 사업보고서 공시 나왔으니까 이걸로 보시죠. 여기 보시면 1조 9천억 나왔죠, 매출액이. 그러니까 1조 9천억 1년에 매출했던 기업이 오늘 사실은 23년 기준이라 그렇지 요게 75%가 아니고 숫자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었죠, 사실은. 예. 여튼 요거도 지금 큰 금액이에요. 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3조 5천억이 나왔고,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실 것 같고, 보통의 이제 계약 공시가 계약 상대방이 그러면 누구냐, 아니면 판매 공급 지역이 그러면 어디냐, 뭐 미국이면 미국, 한국이면 한국, 계약 상대방이 뭐 테슬라냐, 또는 뭐 LG 엔솔이냐, 또는 뭐 완성차냐, 배터리냐, 뭐 이런 거 얘기해 주면 좋은데 이게 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물음표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계속 누구다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요거를 좀 말씀드릴 거니까 요걸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계약 수주 일자가 25년 3월 11일이고 2031년 12월 31일이니까 대략 기간을 보시면 한 6년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기간이. 네. 예, 그래서 장기 공급 계약이 지금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계약 상대방이 누구냐가 사실은 핵심은 아닙니다. 이 계약 상대방이 누구냐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계약 수주부터 유보기한, 그러니까 이게 결국 계약 기간일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언제 공급할지 모르겠지만 장기 공급 계약이 일단은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이 나왔다고 하는 것들은 2차전지 산업에 계속 성장을 의미하는 거죠. 아까 제가 밥 먹으러 가면서 이야기해 줬잖아요. 네. 뭐 가령 이런 겁니다. 요게 이제 배터리 셀 업체인지 또는 완성차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고객사라고 하겠고, 제가 LNF예요. 이 업체는 이 부품사나 이 소재 업체들한테 좋은 제품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겠죠? 네. 여러분이 그 배터리셀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배터리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꾸준히, 그 다음에 좀 이왕이면 싸게, 그렇죠? 퀄리티가 높은 제품을 공급해주면 참 좋겠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예. 그러고 우리도 배터리를 그러면은 얘네가 몇 년간 공급해 줄 테니까 양극재는 여기, 음극재는 여기, 전해질은 어디, 분리막 어디 해가지고 이제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우리도 꾸준히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소재나 부품사들에게 발주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2차전지가 뭐 이 캐진 구간을 극복을 해서 가줘야 되는데 과연 뭐 될까 말까 여전히 논란은 많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그 인터 배터리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배터리 3사 대표이사가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바다가 낚시 지났다고 얘기하면서 캐즘이 뭐 올해 하반기 내년 초에는 확실하게 극복된다라고 지금 뭐 그 정도면 되게 세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요. 극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2차전지 전기차의 부흥기나 이런 게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들은 그 5년 10년의 어떤 그 산업의 흐름을 보고서 투자든 발주든 이런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LNF는 공급계약이 나왔지만 다른 응급제는 누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공급계약이 또는 뭐 다른 업체에 전해질 공급계약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 한 번씩 다 같이 생각해 보시고 2차전지가 뭔가 지금 회복 기조에 들어가거나 들어가고 있구나 정도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오늘 이 공시에 제가 볼 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F만 놓고 볼 때 그러면 그래도 고객사가 누구야 가지고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몇 개를 좀 정리를 따로 사실 해 보았습니다. 우선 과거에 테슬라하고 23년도에 3조 규모로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올해 31일자로 공급 계약 기간이 끝나요. 올해 31일. 그리고 유럽의 배터리 회사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금액이 컸습니다. 23년도에 9조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노스볼트 쪽인 것 같은데 이쪽은 좀 약간 불투명해가지고 아직은 물음표예요. 뭐 공급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SK온, 이건 현대차. 보통 우리가 OEM사라고 부르는 게 요새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SK온을 통해서 현대차로 납품이 되는 그런 물량인 것 같은데 이것도 계약이 컸습니다. 13조.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새로운 고객사가 등장을 한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새로운 고객사가 누구일까?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후보군이 어디냐? 일본의 셀업체 파나소닉입니다. 그 다음에 북미 OEM사인데 이 파나소닉을 통해서 도요타로 들어가는 건지 또는 기존의 고객사인 테슬라로 들어가는 건지, 이게 좀 일단은 시장에서 의견이 약간 엇갈려 있긴 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은 사실은 파나소닉을 통해 도요타로 들어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 이미 회사에서 밝히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외부에서 추측을 한들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공급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가능성은 낮긴 해도 LG 엔솔을 통해서 리비안으로 들어간다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LG 엔솔의 롤오버,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LG 엔솔을 통해 테슬라 들어가는 거, 요런 이제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파나소닉을 통해 테슬라 가든지 LG 엔솔을 통해서 테슬라 가든지. 근데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게 좀 더 의견이 많은 거는 파나소닉, 도요타가 많은 것 같고, 역시나 테슬라 간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로 갈지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뉴스플로우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 상대방은 여튼 이 정도로 추측이 되고 있다. 요거는 뭐 LG 엔솔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NDA라고 해가지고 요새는 비밀 유지 그 계약을 세게 겁니다. 발주처에서 절대 얘기하지 마 그러면 얘기를 안 해요. 예. 사실 이게 얘기가 나오는 게 좀 더 이상한 거예요. 뭐 단독 해가지고 LNF 뭐 어디에 공급, 새로운 고객사 확보, 이런 게 거의 뻥카인 기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당사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는데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가장 수주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세 군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세 곳을 여러분들은 공급하지 않을까 라고 추측을 하시면 되겠고, 제가 LNF를 이제 팔로우 해드리면서 LNF가 24년도 뭐 23년도 늘 항상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 좀 이렇게 약간 밸류에이션이 낮았던 이유들은 고객사가 너무 단조롭다는 이유였잖아요. 예, 근데 지금 결국 고객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품군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성장을 한다.
제가 알고 있던 10년 LLF랑 지금 LLF는 사업 구조가 완전 좀 달라요. 예.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어디는 양극재, 어디는 음극재. 되게 단순했거든요. 요즘은 누가 뭘 얼마나 하고 이걸 저도 다 막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해요. 회사들이.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에코프로 BM 쪽에 나왔던 뉴스인데 예, 요거죠, 요거. 에코프로 BM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로는 삼성 SDI 향 양극재 공급하는 업체인데 2026년 말 전고체 전질 양산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이거 뭔가 랩단에서 연구 다 끝난 거고 양산을 하기 위한 설비 투자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전해질 공급도 하는 거예요. 에코프로 BM은 이런 식으로 각사마다 제품이 포트폴리오 정말 다양해졌다. 이게 지금 업황이 커지면서 성장하는 기업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제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는 역시나 10년 전 에코프로와 지금 에코프로인 겁니다. 그 당시는 에코프로 분할 전이니까 에코프로 요 BM이 사실 에코프로예요. 예. 에코프로가 분할하면서 이제 위로 헤드로 올라갔는데 헤드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사업도 하지만 BM이 했던 양극재 사업이 그 당시 상당히 중요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2차전지 소재 또 하지 않았던 뭐 기업들이 이쪽 시장 들어온다든지 아주 다양한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가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산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계속 보셔라 이겁니다. 전기차뿐만 아니고요. 지금 새롭게 태동하는 산업들 중에서 여기는 내가 볼 때 향후 한 5년, 10년 뒤에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그런 산업이 있으면 그 산업 내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기업을 딱 하나 집어가지고 그 기업을 계속 몰두해서 여러분들이 추적 관찰해 보시면 사실 저희 같은 사람보다 어떤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을 파고 드시는 분들이 훨씬 더 그 종목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해박하십니다. 예. 예. 그런 식의 좀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투자한 돈은 이들에게는 자본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기업은 내 돈 가지고 해요, 자본. 근데 내 돈이 부족하니까 종이 쪼가리 애들 발행을 하면서 주인이라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지 않습니까? 주주라고. 네. 네. 그거 좀 부족하니까 시장에 가서 자금을 조달해 오죠. 부채라고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한데 기술만 가지고는 당장 안 되니까 시장에 나와가지고 돈 좀 주십시오 사실 하는 거죠. 상장이라고 하는 것들. 그 기업들은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우리만 놓고 보면은 오늘 투자해놓고 내일 당장 주가가 안 올라가면 그 주주들에게 그 회사 경영진들에게 내 거 주가 관리지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 네.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 네. 코스닥에 계신 분들은. 네. 제가 이제 독립 리서치를 이제 하면서 시장의 비대칭성의 어떤 해소라든지 그런 노력들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막상 이제 또 회사에 가서 회사 사람들의 얘기를 나눠보면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어려움, 애로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미국장을 많이 이렇게 뭐 우대시해야 된다랄까요? 예. 좋아하죠. 예. 네. 뭐 미장은 괜찮고 한국장은 네. 뭐 예. 우리 옛날에 미국도 욕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죠? 예. 주식시장은 물론 미국이 선진화되어 있는 건 맞죠. 한국도 좀 선진화돼야 되는데 미국 시민들은 나름대로 초중학교 때부터 잘 알고 있는 경제교육을 받아요. 초, 중, 고 내내 이런 금융이나 이런 거를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배우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요. 어디도 주식이나 금융을 가르쳐 주는 곳이 없어요. 그들은 그 다음에 투자 스타일이 또 다르잖아요. 네. 물론 거기에 상장된 기업들도 주주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분기 배당도 하고 주주 친화적인 게도 많죠. 네. 네. 이익을 나눠주는.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산업의 성장 산업에 좋은 기업을 딱 찍어가지고 투자해서 꼭 그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 여러분들의 그 포트폴리오의 구조를 만들어 보셔라라고 제가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그 어떤 의미를 좀 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실 LNF의 답은 되실 거예요.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 예. 장기 공급계약이 나왔고 성장 산업이 지금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실한 뭐 LNF나 이런 기업들에게 지금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같은 맥락의 이거 CS인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예. 이 기업도 되게 참 골치 아파요. 그죠? 예. 네. 사실 회사에 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전혀 네. 없죠. 주가가 네. 문제인 거지. 예. 그죠. 그 해지 공시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지난주 딱 화요일에 나왔고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주가가 떨어졌는데 먼저 공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가 나왔었는데 이제 단일 판매 공급계약 해지 관련된 공시가 나왔었는데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CS인들을 또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대체로 네. 사업이 뭐 간단합니다. 뭐 풍력의 네 풍력 타워 맞습니다. 이게 이제 CS윈드의 본업이고 네 이게 인수한 기업의 사실 이벤트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 기업은 이제 이 해상 밑에 풍력의 타워를 받치는 하부 구조물 맞습니다. 뭐라고 표현해 더 쉽게 뭐 다 알아들으시겠죠? 네, 하부 구조물이라고 얘기를 여러분들이 합니다. 그냥 네. 모래사장 가셔가지고 막대기를 하나 꽂으려고 하는데 밑에 뭘 받쳐야 이게 지금 가만히 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타워를 세워야 되니까 밑에 뭘 단단하게 좀 지지해줄 수 있는 거 그냥 하부 구조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 잘 모르겠지만 뭐 시멘트를 발랐든지 뭐 했을 거 아니에요. 철근을 넣었든지 예, 그런 하부 구조물이 공급 계약을 했던 게 해지가 된 거죠. 네. 이 하부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그 해상 풍력에서 이제 있는 하부 구조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하부 구조물이 공급 계약이 이제 체결되었었는데 그 공시를 또 보시면은 11월 7일에 이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시랑 그리고 이거는 약간 LNF 네. 네, 이게 공시가 체결되었던 공시고 네. 이게 해지되었던 공시인데 뭐 날짜라도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네. 뭐 언제 나왔는데요? 예. 이게 11월 7일에 나온 공시였고요. 이게 이제 단일 판매 공개에 나온 거고. 네, 공급계에 나왔었던 거고 이게 예. 이게 지금 해지된 3월 4일에 지난주에 해지가 됐다는 거죠. 네, 해지가 된 공시입니다. 그래서 이 해지가 되면서 그 다음날 다음날부터 해서 주가가 한 10% 가량 이제 빠졌고 지금 이 주가가 좀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팩트대로 얘기하자면 뭐 악재는 맞아요. 네, 공급까지 하면 좋은데 뭐 계약하기로 했다가 못했으니까 그거는 뭐 수주 받았다가 다시 수주를 뭐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재는 맞긴 맞는데 네, 악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이 하부 구조물 관련된 공시는 이미 11월 7일부터 이 공시는 안 될 것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왜 안 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트럼프에서 해상 풍력과 관련된 트럼프 자체가 이제 풍력과 관련된 산업 자체를 이제 좀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보니까 특히나 해상 풍력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이제 한 100개 가량 이제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그 해상 풍력과 관련된 사업들을 중단하는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서명이 되면서 실제로 현실화가 되었던 부분이 공시로 반영된 것으로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또 나와요. 여러분들이 공시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본 계약은 고객사의 공사 진행 통보서 발급 조건부 계약으로 고객사의 뭐 NTP 통보 지시 계약이 확정됩니다. 아직 보면은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이에 따라 공시 유보 기한을 NTP의 최종 발급 기한 일자로 기재하였으며 향후 계약이 확정되거나 변동되는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 4일 재공시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거고요. 네. 이거는 이게 그때 최초 공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리고 네. 안 된 거라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쉽게는 구두를 일단 얘기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할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해줬다가 뭐 서명하면 그때 최종 확정된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안 된 거라고요. 확정이 안 됐고. 예. 네. 그에 따라서 그냥 해지 통보서를 이제 수령을 했죠. 이 회사가. 그리고 계약금 같은 거 좀 받지 않았나요? 네. 실제로. 계약금은 확실한 건 아닌데 네. 이제 추정으로. 추정키로 한 400억에서 한 600억 가량을 예.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취소 수수료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2분기부터 좀 실적에 반영될 네. 것으로 보여진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계약 같은 거 할 때 네. 계약금 걸잖아요. 그렇죠. 뭐 네. 5%든 10%든 네. 했는데 계약하기로 했다 안 한 거죠, 뭐. 계약금만 받고 그냥 만 거예요. 네. 그거 인지한 겁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네. 이거와는 별개로 네. 올해 이제 수주 받아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경영 계획을 잡을 때 이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영 계획상 뭔가 뭐 올해 실적 이런 거 빠졌을 거라고요. 네. 지금 뭐 확정 공시 나왔나 모르겠는데 전자공시에서 아직 안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나왔습니다. 3분기까지 그러면 수주 공시 아마 잔고 있으면 한번 보여줄래요? 네. 네. CS인들 여러분들 저도 탐방 가봤고 하지만 그 실적 추정이 좀 쉽습니다. 왜냐면 수주 받은 게 대략 한 6개월 정도면 일반적으로는 그 뒤에 다 실적 반영이 돼요. 그래서 수주 잔고 보면은 예. 이게 또 합치면 어렵게 네네. 달러로 지금 해놨네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봤어요. 오늘 아침에 계산해봤습니다. 한 2조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럼 얼추 네.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예. 저기 2조 4천억은 잡힐 것 같고 예. 예. 추가적인 공시들이 또 수주 공시들이 계속 수주 계약들이 나오면서 한 3조 원 가량까지 예. 이제 컨센서스의 그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예. 뭐 이 정도 수주에 따라 매출 네. 인식될 수 있다. 가령 지금 3월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 수주가 나왔다. 네. 그럼 9월까지는 만들어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럼 올해 매출 인식이 되는 건데 네. 뭐 한 6월 정도 나왔다. 그럼 이런 건 좀 애매한 거죠. 12월 31일 납품해야 올해 실적인데 1월 1일 갖다 주면은 내년도 실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매출 반영 그 시점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좀 이연되었던 것들도 있어서 좀 네. 생각보다 좀 잡히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올해 상황으로 봐서는 저 숫자 까먹었는데 뭐 이익도 한 3천억 원 정도 그죠, 그 정도. 나오는데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종합정보에서 네. 확대해서 보여주시면은 여기 영업이익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는 저기 변동이 있었지만 1,000억대 찍어도 사실 작년에도 실적 괜찮았거든요. 네. 올해도 사실은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지금 트럼프 집권하면서 맞습니다. 지금 안 좋은 업황에 불구하고 네. 괜찮은 거라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단지 얼마짜리였죠 아까? 공식 그 규모는 안 나왔었고 그냥 네. 계약금은 한 600억, 400억. 맞아. 네. 숫자 공시지 안 됐으니까. 네. 그거 이제 빠지는 바람에 주가가 좀 출렁이었는데 네. 의견은 뭐 낙폭 과대. 맞습니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뭡니까? 매수요? 네, 저는 스트롱 바이. 전 스트롱 바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요즘 시총이 많이 내려서 얼마까지 내려왔나 좀 보죠. 1조 한 4천억? 참고로 이게 저희가 농담으로 한 얘기지 매수 이렇게 사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네. 저희끼리 그냥 이게 방송에서 사실 한 얘기예요. 맞아요. 네. 방송에서는 뭐 매수가 해야 됩니까? 목표가 이런 거 물어보니까 네. 그 프로그램사 네. 이게 지금 추정표가 7배입니다. 이것도 아마 24년 실적 대비일 거예요, 그죠?
요거는 25년도. 25년 아니 25 아닐 거예요. 왜냐면 여기 24년도 그 추정치에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추정 PER 7배니까 가령 우리 한 3천억을 번다. 영업이익으로 지금 시총이 1조 5천억 원이니까 영업이익 기준 퍼는 5.5. 5배죠. 네. 성장주 퍼가 지금 5가 되겠습니다. 네네. 보통 이쪽이 막 성장성 때문에 한 30배씩 봤거든요. 네. 이렇게 따지면 6배 가도 문제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지금 조선주의 밸류를 보셨나요? PBR은 뭐 5배, 네. 6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그쪽 섹터가 퍼가 제게 5였어요. 5. 예. 그래서 얘는 수주 받고 그 배 만들어 갖다 주는 거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식을 하니까 네. 뭐 그 정도면 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PER을 받고 있습니다. 요새 그런 성장주가 없어요. 요새 조선주처럼. 약간 좀 이상한 거죠, 시장이. 예. 근데 늘 이렇습니다, 시장은. 야, 이거 왜 이렇게 싸? 뭐 문제가 있겠지. 물론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뭐 사업적으로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미국에 있는 해상 풍력 자체는 약간 신사업으로 봤었던 부분이 컸어서, 실제로 실적이 반영되었던 부분들은 많지 않았고, 네, 올해 실적도 그렇고 내년 실적도 그냥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이어질 것 같다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리스크라고 하면은 결국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그쪽에 뭔가 신규 프로젝트가 좀 진행이 되고 또 금리가 좀 더 빨리 내려오면서 돈도 좀 조달이 잘 돼가지고 싸게. 네, 네. 근데 금리도 지금 보면은 약간 내려오는 게 멈춰버렸고 네. 뭐 이런 게 약간 리스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금리 좀 내려오면 이제 멈췄던 그 프로젝트를 좀 진행해야겠는데 했는데 네. 금리가 지금 내려오는 게 더디니까 지금도 자금 조달하면 이자를 많이 내야 되고 이러면 부담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는 또 나름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럼 또 다른 쪽, 그러니까 요새 얘기하는 게 뭐 유럽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주가 좀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뭐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CS 윈드나 뭐 풍력 쪽에 이야기할 때는 네.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뭐 호재가 있으면 악재도 다 있는 거죠. 동시에. 네. 장사하는 게 뭐 어떨 때는 뭐 이게 악재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호재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뭐. 맞습니다. 그래서 해지 공시 악재 자체가 네. 이렇게 크게 실적에 주가에 반영이 됐었던 부분이 아니었고 주가에 워낙 낮은 상태에서 그냥 한번 조그만 악재가 하나 나왔던 건데 크게 떨어질 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뭐 이런저런 지금 막 이야기를 했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친환경 이 섹터 얘기를 한 거예요. 2차전지, 풍력. 네. 태양광은 잘 모르겠습니다. 태양광 역시나 중국의 저가 공세를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는 건 맞긴 한데 이제 그쪽은 좀 계속 뭔가 부침이 있는 것 같고 2차 전지나 뭐 풍력 이런 쪽은 계속 성장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얼핏 두 개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나름 공시를 어떤 보는 방법들도 약간의 좀 팁을 다시 드린 겁니다. 예. 공시를 좀 해석하는 방법, 예. 저희가 설명 좀 드린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해석할 수 있구나 또는 뭐 시나리오를 써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업황이 어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지금 시간이 8시 40분쯤 지나고 있고요. 댓글에는 뭐 댓글창에 지금 안 써서 멈춰 있는 거죠? 저는 뭐 글이 안 올라와가지고 네. 아까 LNF에서 멈춰가지고 지금 이게 끊겼나 했습니다. LNF의 의견은 좀 다양합니다. LNF 화이팅도 있고 LNF를 신중히 봐야 된다. 신중히 봐야 된다고. 네. 그 좋게 보는 것도 맞고요. 네. 신중히 보는 것도 맞아요.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다 기대감으로 올라간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아 이렇게 이 회사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크겠지. 그럼 돈 이렇게 벌겠지. 그러니까 그 미래 가치를 뭐 투자하는 거고 그 중간중간에도 뭔가 문제는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상치 않은 또 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고 그거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호재, 기대와 우려감을 공존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각자 투자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투자의 책임은 각 본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백날 사라고 해도
안 사는 건 내 마음인 거예요. 예. 내에 올라도 안 사는 건 내 마음인 거고, 예. 사후에 결과 가지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때 그거 내가 얘기했잖아, 거봐 해가지고. 거봐의 뜻은 두 가지겠습니다. 거봐, 그때 샀으면 많이 올랐잖아도 있고, 그죠? 근데 사지 말라고 했는데 네. 사가지고 휴지가 되고 뭐 별의별 결론 나올 수 있습니다. 사후는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거를 가지고 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저희가 좋습니다 해도 들으신 분들 난 별로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는 저희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것 뿐입니다. 예. 저희 의견이라든지 저희가 바라보는 뭐 가령 뭐 에너지가 지금 단기적으로 LNG가 좋은 거 아니야? 그것도 맞아요. 예. 지금 저기 미국 쪽은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LNG를 많이 지금 여튼 생산해가지고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팔려고. 어디다 팔 거냐? 일본이랑 한국이에요. 네. 중국이 제일 많이 수입합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그거 뭐 미국 거 쓰겠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 뭐 이런데 지금 일본에 팔려고 열심히 지금 광산 그 LNG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고 터미널도 만들고 있는 거고 배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뭐 그런 거죠 다. 예, 그래서 LNG도 한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는 엄청 커집니다. 예. 그래서 막 거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랑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두 개 기업 무조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나머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피팅에 밸브 뭐 등등 원전에 들어가고요.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애들이 조선에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귀에 개면 귀걸이, 코에 가면 코걸이에요. 피팅에 밸브 이런 것. 그래서 뭐 LNG도 에너지원이 좋고 오늘 기사에 뭐 수소 이야기 또 나오는데 현대차가 이것도 누가 뭐 미쳤다 할 수도 있어요. 모비스한테 맡겼던 걸 자기들이 가져와서 직접 할 거란 말이에요. 정관도 이번에 주총 때 정관 병역도 해요. 사업 목적에 추가합니다. 수소 그걸 해가지고. 연료전지 예. 만드는 걸요. 네, 제조를. 밑에 동생 시켰다가 내가 직접 해야겠다고 가져오는데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아주 큰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정의선 회장의 어떤 시대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기틀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세대에 누가 또 회사를 넘겨받으면 그 사람이 또 추진해 나가겠죠. 여튼 전사적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 맞다. 그 사업에 대해서. 수소는 그럼 뭐 확실한 성장 산업이죠. 언제 오는데 다 2050년 이후에요. 네. 그렇게 따지면 한참 아직도 한참 남았네 그러는데 또 수소 쪽 애들 보시면 그런 데로 돈도 버는 애들 있다니까요.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요. 계속 버는 수도 있다는 거죠. 새로운 기업도 등장할 수 있는 거고, 예. 시장이 또 확 생기면 또 플레이어들이 확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다양하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네 말은 맞고 내 말은 맞고 이런 거는 저희는 그 바람직한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럼 와중에 구구름이 이제 2만원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팡만 가시다 커피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갤럭시 모니터리 오늘 언급하기로 했지 않나 했는데 이제 언급할 거예요. 갤럭시 모니터리를 제가 오늘 또 아주 오랜만에 보고서를 발간을 했을 때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그냥 쓰는 것도 없어요. 저 양반이 왜 이 시점에 이걸 썼을까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다 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는 제가 보통 제 거 쓰고 제가 자평을 좀 하거든요. 이건 참 잘 썼다랑 얘는 진짜 어거지로 막 써냈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옛날과 다르게 워낙에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이론이라든지 이런 얘기하지 말고 좀 핵심만 쓰자.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이번 보고서는 또 담백하게 썼다 이런 느낌이에요. 깔끔합니다. 작년에 어땠고 앞으로 어떨 건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작년에 한마디로 뭐예요? 그냥 실적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목에 다 나와요. 작년에 실적 좋았습니다. 25년도 실적도 최대예요.
그 말은 요 실적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실적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전자결제, O2O, 기타 사업. 이게 기존의 캐시카우잖아요. 여기는 계속 잘 됩니다. 올해도 실적은 최대. 이 세 개 사업은 디테일한 내용 보시려면 보시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올해도 좋다는 겁니다.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기업 실적. 올해도 제가 추정한 실적이 영업이익 148억이에요. 작년에 132억 나왔으니까 영업이익이 148억은 뭐 엄청 무리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전년도 한 100억 했단 말이에요. 100억 했다가 한 132억, 그 다음에 148억이니까 제가 아주 보수 추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여러분들 크게 이제 뭐 의심할 필요 없고, 요거죠, 요거.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아직 STO가 법제화가 안 돼가지고 STO라고 하는 이 명칭을 금융위에 쓰지 말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STO라 표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목을 여기 달고 제가 여기에만 그냥 STO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둔 겁니다. 이게 토큰 증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결론부터 가면 좋으니까, 지금 막 법제화되는 것들은요, 그 법안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작년 10월, 11월,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5개월 전, 4개월 전 얘기가 된 거예요. 요때만 해도 12월 연말 내에 이거 법안 통과시킨다고 했는데 12월에 뭐가 터지죠? 여러분 다 아시는 사태 터지잖아요. 3개월 또 날린 거예요. 4개월 지금 날리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아직 결정 안 됐는데 대선 간다? 그럼 이것도 한 몇 달 또 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법안은 밀려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업계가 지금 3분기 이때 법안 통과다라고 그냥 예측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치적인 이슈가 발생됐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버려두고, 이건 저희의 영역은 아니에요. 회사 영역도 아닙니다. 우리 자체 갤럭시와 머니터리만의 자체 역량을 쓴 게 뭐가 있냐? 올해 요거 발행하는 겁니다. 지금 갤머는 작년에 그 협금 지정 받았기 때문에 법제와 관계없이 STO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항공기 엔진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그래서 요거 올해 무조건 발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요게 제가 볼 때는 올해 실적이 플러스 알파 또는 모멘텀 알파의 요인이다. 최초의 타이틀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든 1위나 최초는 중요한데 상장사 중에는 최초로 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있어요. 상장기업 중에 서울옥션이 있는데, 서울옥션 사실은 정확하게는 서울옥션에 자회사가 하는 겁니다. 자회사가 STO 업무를 하는 거죠. 서울옥션은 이제 연결기업이니까 상장사 되는 거고,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는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최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뭐 갤럭시 SM도 갤럭시와 머니트리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맥락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갤럭시 SM은 STO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걔가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는 걔는 테마다.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실제로도 IR도 다 별개 다 따로 합니다. 사업도 다 달라요. 예, 이름만 그냥 계열사랑 같이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디테일한 얘기는 이제 말씀 못 드리지만 저도 좀 조사를 해보면은 일부도 이제 그 얘기를 해도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여튼 호재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조만간 한 달 이내로 호재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갤럭시와 머니터리의 그 지난주 그 이준석 그 뭐랄까 개혁신당 전 대표 지금 국회의원이 네. 다녀갔고, 지난번 2월달에 그 법안 통과 안 됐을 때 저도 여기저기 좀 수소면 알아봤단 말이에요. 궁금하니까. 뭐 최초에는 됐다가 소위원회 안 올라가서 왜 안 되냐 봤더니 이게 조기 대선 모드로 가다 보니까 각 정당별로 여당 야당 다 똑같습니다. 이 STO 법안 통과는 무조건 오케이다. 통과되는데
과연 그 공을 누가 가져올 것이냐. 음. 내가 주도해서 갖고 한 거냐, 너네가 한 거냐. 이런 거랍니다. 이런 거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서로 이거를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주도해서 마치 한 것처럼 해야 표몰해가지고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대선 정책으로 좀 태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의원도 지금 어젠가 개혁신당의 예비 후보로, 대선의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혼자. 정책도 만들어야겠죠. 예, 정책이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선 나가려면. 거기에 태우려고 좀 간담회 공청회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식이라면은 뭐 다른 정당 가만히 있겠어요? 지난번에 뭐 가려다 말았지만 이재명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죠, 그죠? 네. 네. 이재명 대표도 그 원래 이현주 의원이 했던 공청회. 예 토큰제과 그 간담회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갔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겁니다. 각 정당별로. 그래서 요게 잘하면 대선의 정책 테마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뭐 3월, 4월 이렇게 가면서 그게 주가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뭐 대선 테마라고 하는 게 뭐 많은 기업들이 뭐 좋아서 타나요? 뭐 연관이 실제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정책 같은 건 살아있다는 거죠, 늘. 정책은. 트럼프만 봐도 지금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 후보 때 얘기했던 공약들을 지금 바로 이행하고 있잖아요. 네. 장벽도 지금 세우고 있고 관세 지금 이민 추방하고 막 네, 해당 분도 막 마약 지금 막 네.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고 이게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경제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STO가 경제 정책으로 좀 부각되는 건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갤럭시와 머니터리를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보고서를 아주 단박하게 담았던 겁니다. 여기 지금 항공기 엔진만 담았는데요. 지금 기초사안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 전기차 충전, 그 다음에 그 저기 풍력이나 태양광, 요거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하나 묶었고 명품도 있고, 그 다음에 예비 이제 경주만 또 뭐 육성마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금융도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지금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엔진만 하더라도요, 사실은 뭐 가령 1호 STO 상품 만들어서 발행을 하고 나면은 2호, 3호 계속 발행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반복 매출인 거예요. 반복 매출. 네. 또 하나의 상품군이 뭐 하나 등장을 했다. 반복 매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조화하고 짜기가 어려서 그런 거지, 한번 짜고 나면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 매출이 나올 수 있는 STO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발행 사이드 쪽 가가지고 이 토큰 증권 발행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좀 해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볼 때 나름대로 사업의 아이템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준비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이제 시장에서 얼마나 매길 거냐, 이거를 이제 저도 좀 지켜보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갤럭시와 머니터리 뭐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가상자산 이슈가 있고 이런 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좀 테마예요. 예. 갤럭시와 머니터리만큼은. 예. 요즘은 좀 덜 하긴 한데 그쪽은 그냥 단순 테마일 것 같고, 그래서 그 STO를 여러분들 올해 관심 있게 보셔라. 시장에서는 또 STO 관련주에서 몇 개 언급되고 있는데요. 핑거 뭐. 네, 여기 보면 헥토 파이낸셜, 핑거, K옥션, 서울옥션, IT셀. 제가 볼 때 가장 유망한 건 갤럭시아랑 이제 IT셀 같고요. 네. K옥션이랑 서울옥션은 워낙에 미술품, 예술품 이런 쪽에서는 이제 특화되어 있으니까 할 것 같고, 핑거는 사실은 그 뭐 진행의 그 뭐랄까, 사업을 멈췄다가 네, 멈췄다가 다시 또 한다고 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주가만큼은 또 아주 그 변동이 심해요.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핑거 사시는 게 나을 거야, 아마. 매매는요. 예. 트레이딩 하실 분은 핑거 사시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예. 본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주주로서, 예, 경영자의 마음으로서 같이 한번 좀 참여해보겠다 그러시면은 갤럭시와 머니터리를 많이 적극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네, 좋습니다. 현재 시각 8시 56분이고, 일단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이제 꽤 많이 말씀을 드렸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재건 쪽? 네. 그거는, 네. 네. 할까요? 네. 저희가 2주 전에 그 아이톡시하고, SG를 네. 네. 보고서를 사실 냈는데, 이게 2월 26일자니까 2주 전 맞죠? 네. 예, 맞네. 맞습니다. 2월 26일 발간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은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종전 협의가 좀 계속, 협의라는 게 한 번에 얘기 딱 하고 바로 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여러 번 만나가지고 실무진끼리도 다 조율도 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예. 사실 대통령들이야, 지금 다 해놓은 거, 서명만 해도 되는 거고, 좋은 분위기 약속하면 되는 건데, 사진만 찍고. 여튼 둘 다 또 성격이 있어서 그런가, 예. 또 당사자하고 또 제3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또, 따지고 보면 또 제3자도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갖다 준 무기 한 45%가 미국 거라더라고요. 그렇죠. 내 무기도 많이 쓴 거예요,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이제, 서로 다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니까, 이제 끝난 쪽 가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 종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재건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나라를 짓는, 예. 요즘은 시장에서 싹 사라졌지만, 여러분, 네옴시티 기억하세요? 네옴시티라고? 사우디에 하나 나라를 짓는, 네. 기억도 안 나실 겁니다, 예. 그때 얼마나 그 네옴시티 갖고, 지금 네옴시티라는 얘기 나오나요? 별로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네. 그거랑 비슷하죠. 한 나라를 짓고 이런 거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뭔가, 이 사업은 진행되는 거고, 프로젝트에 미리 좀 준비했던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론 보도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이톡시, SG, 그 다음에 KG 모빌리티 이런 기업들을 좀 기사 팔로우업 쭉 해보면은 한 몇 해 전부터 거기서 이제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해왔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개의 기업을 제가 좀 말씀드렸던 거고, SG는 아스콘이라고 해서 도로 깔 때 필요한 아스팔트. 네. 그죠. 예. 그거 갖다 주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도로 포장 협력 가장 기본적이죠. 도로 깔고 네. 인프라 구축이 가장 예. 그리고 뭔가 계속 퍼져 날라야 될 거 아니에요. 무너졌으니까 치워야 되면 픽업 트럭이나 큰 트럭 필요하단 말이에요. 많이 실을 때는 큰 트럭 필요하겠지만 좁은 골목 곳곳에 가까이 들어가서 물건 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큰 트럭들은 들어가는데 제한이 있으니까 좀 작은. 그래서 픽업 트럭 같은 1톤, 네. 우리 포터 같은. 그죠. 렉스턴 네. 칸 모델이에요, 사실은. 이게 지금 KG 모빌리티랑 우크라이나하고 이미 한국산 픽업 트럭을 공급하는 네. 업무 협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누가 뭐하고, 우리가 이제 얼마에 하고, 이런 거 했던 거죠. 그 공시가 어제 아이톡시 나왔던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거 그렇게 떠들더니 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랬는지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 픽업 트럭 수출 계약 해가지고 46억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인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인제. 여기 우크라이나로 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아마 계속 필요할 겁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KG 모빌리티 생산. KG 모빌리티 차를 이제 아이톡시가 우크라이나에 이제 유통을 하는 개념이죠. 우리나라 해외 수입차 보면은 현대기아가 파는 게 아니고 무슨 이상한 이름 가지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네, 그렇죠. 그럼 도이치모터스나 효성 이런 애들이 벤츠도 팔고 네. BMW 팔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현지에서 이제 아이톡시가 이 KG 모빌리티의 렉스턴 칸을 유통해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거죠. 어디다가? 국가기관들. 이번에는 경찰청이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1차 시작이기 때문에 계속 아마 수주가 나올 것 같고, 이런 걸로 인해서 매출이 인식이 되고 영업이익이 들어온지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 체크를 할 부분이죠. 왜냐면 공시를 해놓고 매출 나와야 매출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또 체크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주주가 해줘. 누가 해요? 주주가.
투자는 내가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향후 전망상 올해 뭐 실적 개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는 거죠. 이게 기사로는 더 자세히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리면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미국의 장비가 제일 많이 들어갈 거야 아마 제가 볼 때. 그럼 중장비 캐터필라 이게 들어가니까 우리나라가 그 캐터필라에 부품을 납품한 업체가 누가 있냐? 그러니까 진성 TEC. 얘가 롤러라고 제품을 납품 아주 오래부터 해왔어요. 갑자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애들은 요게 최근에 좀 추세를 좀 탔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게 좀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네. 합사한다고 하면 올랐다가 아니면 빠졌다가 계속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근데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고 실적도 좀 나오는 기업이니까 진성 TEC는 그러니까 펀더멘털을 대고 이 돈 벌어봤던 애들 이런 애들이 다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도 올해 내내 아주 좀 중요한 테마가 좀 될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수혜보는 기업들 우리가 계속 보자. 예. 투자를 해도 괜찮고요. 안 해도 학습 차원에 보세요. 또 어떤 이슈로 전쟁이 날지 또 뭐 재건 또는 뭐 이런 픽업 트럭이나 뭐 건설 기계 이런 게 어떻게 들어간다. 어떻게 이슈가 될지 모르니까. 이런 기업들은 좀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주가는 많이 뛰는데요. 펀더멘털 봤더니 영 안 좋아요. 예. 실제 들어간지도 보긴 좀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아직 뭐 공부 안 해봤기 때문에 예. 관련주로 늘 엮이긴 하는데 실제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 얘는 괜찮은데 대동이었나 보네요. 대동이었나? 예. 얘도 좋은데. 하여튼 좀 안 좋은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털 좋은 기업 위주로 들어가는 얘기예요. 제 말은. 테마를 타더라도 펀더멘털 좀 좋은 기업들. 매매는 관계없습니다. 매매 트레이딩은 펀더멘털보다는 변동성. 네. 예. 매매는 뭐 펀더멘털 따집니까? 그죠? 오늘 오늘 팔 건데. 예. 내일 상장 폐지되는 것도 사는 이유 그거잖아요. 예. 변동성이 얼마나 크냐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 그 스타일에 맞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멘트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은 벌써 이제 9시 4분을 지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3월의 두 번째 방송이었는데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사례가 들어가지고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